지난 18일 열린 한 기업체 취업 설명회장입니다.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아니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 그 신문지상이나 많이 났잖아요. 그 취업난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쯤 되니까 현실적으로 좀 다가와요. 좀 힘들다는 게. 대학 들어올 때도 되게 힘들게 들어왔는데 또 여기서 또 한 번 걸러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요즘은 좀 착잡하고 그래요. 이제 사회에 나갈 때가 되고 그랬으니까 한번 약간 좀 떨리는데요. 앞으로 어떤 취업 진로는 확실히 정해졌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취업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들어가 보자 이런 생각도 많습니다. 이날 참석한 학생은 당초 예상했던 500명보다 훨씬 많은 약 600명으로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학생들은 서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학생들의 반응에 학교 측도 놀라고 있습니다. 예, 예년 같으면 취업 설명회가 있어도 한 100여 명,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게 통상적이었으나 오늘 보시다시피 한 500~600명이 모였다는 그 자체, 또 학교의 이 취업 지도과를 이용하는 빈도가 학생들이 훨씬 많은 숫자가 온다는 사실을 봤을 때에 금년도 취업이 얼마나 좀 작년보다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날 다른 대학교에서 열린 취업 설명회도 그 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4학년생뿐만 아니라 졸업을 1년 이상 앞둔 3학년생까지도 진지하게 듣고 있는 모습에서 취업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3학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쯤 이런 데 와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업 시간 내서 온 건데요. 지금 3학년인데 벌써 오셨어요? 네, 아무래도 주위에서 4학년 언니들 취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더 알면은 그만큼 더 자기에게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이런 기회에 놓치지 않고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1년 전부터. 아니, 지금부터도 뭐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하려고요. 늦지 않았어요? 빠른 것 같은데. 아니요, 빠르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1년 동안에. 한편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에서도 취업의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공 서적이나 교양 서적은 찾아보기 힘든 반면에 취업에 관련된 각종 책자나 자료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저 국어책이 있는데 지금 무슨 공부하시는 겁니까? 국어제 언론사 좀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러면 상식 공부하고 영어 공부 같이 국어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몇 시 나오셨어요? 집에서 한 6시쯤 나오는데요. 6시에요? 예. 몇 시까지 공부하십니까? 한 9시 반에서 10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늦게 공부하세요? 토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뭐 지금 그런 가득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취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글쎄요. 좀 바람도 쐬고 싶고 좀 어딘가 좀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해본다고 싶은데. 올 하반기 취업 희망자는 졸업 예정자가 19만 명, 그리고 취업 재수생이 약 10만 명으로 모두 29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올 하반기 신규 채용 인원은 약 5만 명으로 6대1의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대기업의 취업난입니다. 현대, 럭키금성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규 채용 인원을 평균 20% 정도 감소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직 채용 규모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채용이 예년 같을 경우에는 한 6만 명 선이 될 것입니다만은 금년에 한 20%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5만 명 선을 놓고 29만 명이 경쟁을 하는데 여기에는 또 2년 이상의 재수생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5만 명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겠나. 대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이 중소기업보다도 훨씬 채용 인원이 줄어들어서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올해 감소된 인원만을 보충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기업의 입사 시험을 한 달 이상 남겨놓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가 예년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애들이 대기업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전반적 분위기 보면은 대기업 가기가 어떻게 보면 요즘 또 감축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에서
자기 나름대로 또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번역 같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출판사 같은 데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다른 애들도 보면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취업에 대해서 상당히 위급하다 그럴까 어떤 그런 감정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년 같으면은 대기업 시험 공채를 치르고 난 다음에 중소기업을 준비하는 게 상례였으나 올해는 아예 일부의 학생들은 대기업을 포기한 채 중소기업에 전력을 다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 전망 어떻습니까? 취업 전망은 역시 중소기업도 매우 험난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올해 취업난이 이처럼 악화된 원인은 몇 년째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있습니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영 감량과 사무 자동화 방침이 신입사원 채용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왔고 그에 따라서 각 기업마다 관리 요원들 내지는 또 요즘 많이 나오는 인력의 성역화 이런 부분에서 인원을 상당히 좀 줄여나가는 그러다 보니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룸이 상당히 적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또 사무 자동화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적어지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채용 방식의 변화도 오는 11월에 취업 경쟁률을 높이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정기 공채를 통해 일괄적으로 선발하던 기업들이 공채 규모를 줄이고 그 대신 경기 여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채용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인력 정보 회사를 통한 취업에도 학생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문이 좁아지고 있는 공채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오는 11월에 정기 공채 시험을 보기도 전에 미리부터 이 같은 취업 전문 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이 수시로 필요한 인력을 알선해주고 있는 이 업체의 경우 최근 등록된 취업 희망자의 약 절반가량이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입니다. 11월 달에 보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어떤 경쟁률을 피하고 보다 더 남들보다 더 빨리 취직하고 싶어서 일단 남자 위주로 뽑기 때문에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전문 기관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직장을 찾아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고 또한 전화 문의도 많습니다. 이것은 이번 공채 시험의 채용 인원이 예년보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어디든지 꼭 취업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라든가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 첫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한없는 불안과 함께 자신에 대한 아쉬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좀 착잡하고 공부를 좀 많이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 충분히 준비해서 제가 가고자 했던 곳에 대한 정보를 일찍 입수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될 것을 못했다는 어떤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좀 공부 좀 더 열심히 해둘 걸, 특히 상식 같은 분야에서 신문 좀 더 많이 받을 거라는 후회를 하고 있어요. 좀. 어학 공부를 영어 말고도 한 제2 외국어 정도를 더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올해 대졸 취업난은 80년 이후 최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부진과 경영 합리화가 신규 인력 수요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공채 시험 위주의 취업 준비를 했던 학생들에게는 취업이 더욱 어려워져만 보입니다. 이제 대학이 더 이상 취업 준비 학교일 수만은 없습니다. 학생들도 우리 사회의 전문화 추세에 맞게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이강주입니다. 대기업의 상반기 대졸 공채 시험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는 이처럼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수험생들로 가득합니다. 대학의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의 취업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곳은 대학마다 인문계이면서도 인기가 높은 상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 게시판에는 여러 기업에서 보내온 신입사원 모집 안내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학생들은 대부분 여름에 졸업하는 4학년생들입니다. 그중에는 지난해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대학 사무실은 입사원서를 제출하는 학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요즘 대학의 면학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원자들의 학점은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이제 하반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3반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피부로 느낄 만큼 여기는 많이 차이는 안 나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많은 인원을 뽑지만은 그것도 과에 대해서 한정돼 있고 특히 공대 계통에 많이 뽑고 인문과학이나 상경대는 별로 이렇게 막 뽑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경기 불황 때문에 취업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과대 학생들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언론사나 국가공무원 시험 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이유는 기업체가 문과대 졸업생을 적게 뽑기 때문입니다. 문과대 학생들의 취업난은 학생처 취업 안내실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과대 전공자들입니다. 그러나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취업난을 겪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과대학입니다. 공대생들은 어떤 기업을 골라갈까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다른 데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공대 쪽은 타 단과대, 문과대나 그런 쪽보다는 훨씬 좀 나은 편인데요. 네. 특히 이제 인기학과라고 할 수 있는 전자공학과나 기계공학과, 또 전산과나 저희가 화공과인데 화공과도 좀 좋은 편이거든요. 네. 공대생들에 대한 대기업의 선호를 반영하듯 공대 각 학과의 취업률은 80%가 넘습니다. 문과 전공자들과 공대생들의 취업 사정이 판이한 이유를 알기 위해 한 대기업체를 찾았습니다. 때마침 이 기업은 최근 실시한 공채 시험의 최종 합격자 사정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경우 작년에 비해 10% 증가된 300명 정도를 상반기에 뽑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전자, 전기, 기계 등 공대생은 태부적입니다. 저희가 원컨대 대학에서는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와 학과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산학협동체계가 만들어져야겠다고 봅니다. 올 상반기 30대 기업의 공채 현황을 보면 모집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으나 대졸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0.3%나 올랐습니다. 이는 대학 졸업생들의 전공이 정작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과는 달리 문과대생들의 배출 규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인력 공급이 기업체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공대생은 부족한 반면 일부 문과대 전공자는 여전히 남아도는 구조적인 실업 문제를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MF 관리 체제로 들어선 이후에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실업자 증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는 170만 명 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취업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대학 졸업자들의 처지는 매우 심각합니다. 대졸 미취업자의 수는 내년 상반기면은 45만 명 선에 이를 추산이고, 이 때문에 대학이 이제는 무직자 양성소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 포커스, 오늘은 대학 졸업자 취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내년 봄에 대학문을 나서게 되는 병역필 92학번과 95학번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5시, 쌀쌀한 날씨이지만 도서관에는 학생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4학년들은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학점을 더 많이 요구하고 그다음 학교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다음 학창 생활이 어땠느냐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취업 거의 못하고 있죠. 인문학과라서 그런 몰라도 다른 상대나 공대 쪽보다는 거의 취업 못하고 있어요. 대기업으로부터 채용 의뢰 또는 원서 접수 그 금년이 어떻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공채가 있었는데 올해는 일단 그게 없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지금 이맘때쯤이면은 취업 설명 같은 게 많았는데 올해는 몇몇 그 외국인 회사를 제외하고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원서 때문에 문의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줄 원서가 별로 없습니다. 네. 예. 예년 같으면 대기업 공채나 특채 공채로 가득했을 게시판에 지금은 아르바이트나 조사원 채용 모집 광고가 고작입니다. 간혹 있는 기업의 사원 모집 광고도 언제 정식 직원이 된다는 기약도 없는 인턴 모집 광고뿐입니다. 약간만 뽑는데 친구들 보면 학부생 친구들은 거의 다 떨어지고 석사, 최소한 석사 아니면 해외 MBA 정도 그런 되는 사람들은 그것도 서류 전형에 합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회사에 또 더 원서를 내볼 계획입니다. 지금 어떤 회사 지금 고를 때가 아니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내야 한다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정원이 한 430명 정도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취업을 했다고 한 친구가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별로 취업을 했다고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여학생 졸업반의 그 취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물론 예전에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 지금 문이 더 좁아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죠. 물론 전반적으로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취업이 잘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취직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없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이라고나 할까 이제 그런 것도 많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는 소시민이 되길 꿈꿔온 이들은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을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체에서 뽑을 여력이 생기지 않는 이상 저희들은 들어갈 만한 여유가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저와 같은 세대의 한 2, 3년 세대는 결국은 저희 사회에서 잊혀져 버리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 큰 불합리와 저희 세대들만 당하게 되는 너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본 학생들 가운데 더러는 스스로를 시련의 학번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더러는 졸업을 미뤄볼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졸 취업난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와 노동부 관계관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승규 기자는 저도 대학에 가보니까 심각하다는 것이 실감이 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서울 흑석동의 중앙대학교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캠퍼스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년에 이맘때면 채용 설명회를 알리는 포스터나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걸려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취업 시즌이라는 분위기를 느끼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취업 정보실 앞에 게시판이 보이는데요. 몇몇 구인 광고가 붙어 있는 게 고작입니다. 그것도 대기업은 없고 주로 중소기업인데 보는 것처럼 채용 규모가 한 자릿수 또는 많아야 두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예년에 1000명 이상 또는 수백 명씩 뽑던 모습과는 판이합니다. 취업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탓인지 대학생들도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 대학의 한 해 졸업생이 2000명에 보통 70% 정도 취업했지만 올해는 많게 봐야 30에서 40% 정도도 힘들 것이라고 대학 측은 보고 있습니다. 중앙대 이우성 취업정보과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단적으로 표현하려면 자포자기의 상태죠. 내년을 기약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또 거의 그 대기업들이 그 채용 계획이 없으니까 중소기업이든 어디든 아무데라도 우선 들어가고 보자 해서
이러다 보니 졸업을 앞두고 휴학생이 예년에 비해서 20에서 30% 정도 많다고 합니다. 또 아예 취업 기회가 전무하다면서 이력서를 낼 기회를 한 번이라도 달라고 호소연하는 여학생들의 대자보도 눈길을 겁니다. 반면에 3D 업종은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에서 일하는 대학생도 들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올해 전문대학을 졸업한 모 씨가 서울인력은행을 통해서 인쇄업체에서 창고서를 운송 정리하는 단순 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건설 현장에서 잡부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흔한 현상은 아니고 여전히 3D 업종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방대학의 사정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시즌이 다가왔지만 대학의 취업정보센터는 썰렁하기 그지없습니다. 게시판에 나붙은 수많은 취업 안내문도 이제는 더 이상 취업 준비생들의 시선을 끌지 못합니다. 하루에 수백 명 학생이 들끓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만 전혀 기업들이 원래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마 장기적인 취업 대책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입사 시험에서 지방대학 출신자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도 취업 문의를 꺼리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80%, 90% 이상이 서울 지역의 어떤 그런 대학생들 중심으로 뽑고 나머지 한 10% 정도만 지방대학에 이렇게 할애를 하는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따라서 취업 준비 자체가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다 보니 공무원 시험과 고시 준비에도 나서보지만 이 또한 경쟁이 치열해 여의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거 하다가 특별한 것이 있으면 그걸 뚫고 나가겠다, 뭐 그런 걸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취업 목표를 잃어버린 지방대학의 취업 준비생들. 각 대학마다 평균 50% 선을 유지하던 취업률이 올 하반기에는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부는 내년도 대졸 미취업자가 몇 명이나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계십니까? 예, 통상 그 내년 초에 졸업할 대학생들이 약 4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4년제 대학에서 약 20만 명, 전문대에서 20만 명, 40만 명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고 군대에 들어가고 또 일부 취업하는 사람을 합치면 약 18만, 19만 정도는 되게 이렇게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한 21만 명 남짓이 이제 내년 초에 신규 실업자로 남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금년 초에 졸업을 하고 아직도 직장을 못 구한 사람들이 약 8, 9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 가서 이제 내년 초에 졸업을 하고 직장을 못 구한 그런 사람들은 약 28, 9만 명이 될 것으로 그렇게 노동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은 졸업을 한두 해 미루는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구책의 실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길이 막막한 대학 4학년일수록 대학원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연세대에서 지난달 실시한 대학원 특별전형엔 2,300여 명이 지원해 지난해의 2배로 늘었습니다. 순수하게 공부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보다는 일단 유예 기간을 갖는다는 그런 정도, 특별하게 대학원에서 뭔가를 얻겠다는 것,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죠. 대학원 다음으로 꼽히는 실업 탈출구는 고시 준비. 도서관 열람실 4분의 1을 고시 준비생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 정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아마 절반 정도 그 이상이 아마 행시나 CP 그런 세무사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취업 아예 안 되겠다, 나도 한번 고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불경기에 병역 의무를 마치자는 실속파도 많습니다. 한 달 상담 건수가 10건 정도였지만 올해는 4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학생은 학사장교 지망생입니다. 일단은 군대 갔다 오면은 경제가 그때 풀린다면은 그때 나와서 취업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군대에 좀 남아 있어야죠. 여군 장교도 여대생들의 새 일자리로 등장했습니다. 여군인 경우에는 여자들만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남성과 이렇게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제가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여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졸업반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탈출구는 결혼입니다.
이 결혼정보회사는 졸업반 여대생의 비율이 지난해 9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내년에 당장 졸업을 한 후에 할 일이 없는 것보다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안정된 상황에서 다시 취업 준비를 하고 다른 공부도 해보고 싶어서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 졸업 예정자들은 이제 학교에 취업 정보판을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몇 장 붙어 있더라도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직업을 찾지 못하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은 가치 창출형 직종에 진입을 했을 때 근본적으로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리라고 봅니다. 내년 봄에 졸업할 전국의 대학 4학년생은 19만 명. 이들 스스로 실업난을 헤쳐갈 수 있는 자구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 졸업 예정자들 사이에서 졸업장은 실업자 증명서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갈수록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마다하는 3D 업종에도 뛰어들지만 그나마 자리가 없습니다. 취업난을 틈탄 취업 사기마저 극성을 부리며 우리의 젊은이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취업 전쟁을 취재했습니다. 충남 당진의 난지도 앞바다. 20, 30대의 청년들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외치고 한쪽에서는 얼차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까지 힘든 래프팅이 시작됩니다.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취업 준비생과 이직을 원하는 청년들. 취업 전선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자신감을 얻기 위해 모였습니다. 좋아요. 맨날 그 취업 때문에 신경만 쓰다가 오늘 이렇게 그 취업 생각 안 하고 시간 노니까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요.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 특히 이렇게 취업 전선에 있으신 분들 많이 만나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행사에 참여한 젊은이들의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청년 실업의 심각성 그 자체입니다. 올 2월 대학을 졸업한 문수곤 씨. 졸업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직장 대신 학교를 찾는 신세입니다. 중상위권 대학의 전자공학과를 평균 B+ 수준의 학점으로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 씨는 취업 준비를 위해 토익 공부를 하는가 하면 남은 시간에는 취업 정보를 뒤지고 취업 원서를 보내는 일에 전념합니다. 제가 좀 마음이 좀 위축되고 좀 불안하고 빨리 채용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날은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 씨가 졸업 후 지난 6달 동안 작성해 보낸 취업 원서만 벌써 200여 통이나 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생각하고 있던 그 직종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막 지원하다 보면은 지방에서도 연락이 와요. 전화 오면 저 지방 지원 안 했다고는 지원하셨다고 그런 경우도 있고 직종과 상관없이 막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 가운데 문 씨가 서류 전형에서 합격해 면접을 본 곳은 20여 곳. 어제도 한 회사의 면접을 보고 온 문 씨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온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날 때 면접관이 그냥 오케이 딱 그런 거 보면 좋은 것도 같고. 그러나 휴대폰으로 날아온 메시지는 불합격. 연봉도 많고 회사 이미지도 좋아 상당한 기대를 했지만 문 씨는 또 한 번 좌절만 맛볼 뿐입니다. 저 앞에 졸업했던 친구들 보면 취업이 많이 되는 편이었어요. 생각보다 힘들다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취업이 쉽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제 마음에 어느 맞는 곳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뭐 자격증 준다는 거 있어?
장기간 계속되는 미취업 상황에 동료나 후배를 만나는 것도 반갑지 않습니다. 나는 작년에 여기 오면은 이제 아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솔직히 그게 그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하진 않죠. 그 학생들은 저 사람은 다른 선배들은 취업을 했는데 저 선배는 쉽게 말해서 무능하게 취업을 못했다.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며칠 뒤 문수곤 씨의 아침이 바빠졌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회사의 면접날. 옷을 챙겨 입은 문 씨는 모의 면접 화면을 보며 또 한 번의 시험을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설레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담담해요. 그냥 이번에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문 씨가 찾아간 곳은 일본에서 각종 전자전기 부품을 수입해 팔고 있는 한 중견기업. 어색한 인사를 건네고 곧바로 힘겨운 면접이 시작됩니다. 저희 같은 회사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들은 적이나 그런 적 있어요? 일반 영업이 아닌 기술 영업 쪽에서 제 전공을 살린 영업을 하고 싶어서 이쪽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통 인터내셔널이 기술 영업 필요한 곳이라면 제가 일하면 맞지 않을까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에서 뽑는 신입사원은 2명. 모두 100여 명이 지원해 면접까지 온 지원자는 모두 7명으로 다행히 문수곤 씨도 그 속에 포함됐습니다. 학교 다닐 때 뭐 아르바이트 생활을 많이 했다는 거 그런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뭐 저희 이번에 뽑는 직원이 또 영업 쪽 직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취재 후 문 씨는 이 회사의 1, 2차 면접을 모두 통과하고 회장과의 면담만 남겨놓고 있어 반년간의 백수 생활을 마감한다는 기대에 차 있습니다. 20대라고 하면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인생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취업 시즌을 맞은 요즘 곳곳에서 20대들의 지친 한숨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열정을 불사르며 일하고 싶어도 직장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입니다. IMF 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한파 속에 지금 우리의 젊은 20대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건설사의 신입사원을 환영하는 회식 자리. 후배들의 입사를 축하하면서 건배! 건배! 신입사원 3명은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올해 합격했습니다. 맞은편에서 이들을 축하해주는 과장 3명은 IMF 경제위기 전에 입사했습니다.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입사 당시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10년 남짓 차이 나는 이들의 취직 과정은 어떻게 달랐을까? 자기가 좀 더 나은 곳으로 한 서너 군데 골라가지고 가고 그때 뭐가 있으냐면은 면접 보면은 면접 비용을 줬잖아요. 3만 원 돼서 대학원 지나가는데 일부러 그거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면접 보면서.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군데 기업에 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서류가 합격을 한다거나 면접이 전형이 진행되는 데에서는 한 10군데 정도 면접을 보통 이렇게 보면서 도전을 합니다. 대학 때부터 취직에 목숨을 걸다시피 한 신입사원들에겐 선배들의 입사 과정이 행복한 소리로 들립니다. 영어 면접도. 영어 면접도 봐요? 그런 거 했어요? 우리는 안 했잖아. 아무래도 지금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시점에서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스트레스가 선배님들보다 좀 많을 것 같네요. 한은행의 2박 3일 합숙 면접에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스펙, 구직자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것입니다. 학점과 자격증, 외국어 점수 등 취업 조건을 뜻하는 말로 구직자들의 능력을 검증받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여기 모인 구직자들은 이른바 스펙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전형 지원자 11,000여 명 가운데 선발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격의 길은 아직 멀고 먼 과정입니다. 먼저 조를 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며 평가를 받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한나절 동안 시민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지나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게 알리는 동시에 따뜻한 뭐 이렇게 음료수 한 잔 나누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막 이런 말 하는 것도 약간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일종이고. 찜질방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양머리 수건을 쓰고 음료수를 나눠줍니다. 하지만 곧 쫓겨나고 맙니다. 제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본부장이 막 그래서 내려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가야죠 뭐. 그럼요. 낯선 사람들 앞이지만 취직을 위해선 순간의 창피함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간 창피하고 무릎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 내주시면 제이신 분도 목 마르시면 저희가 준비한 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시민들은 약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사랑해요, 얘들아 사랑한다. 너희 많이 사랑해.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생각 많이 들지요. 대학생들이 갈 길이 없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나올 대학생 아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요. 이어지는 영어 말하기 면접. 외국인 면접관이 직접 질문합니다. 영어 점수가 어느 정도 된다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 3분간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실무자 면접 시간. 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어디에 기부하겠는가가 문제입니다. 기분이 어때요? 지금 심장이 콩닥콩닥 대고 지금 떨려가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럼으로 따라서 100억을 기부할 어떤 방안으로 제가 생각한 것은 노인 섬김 기금 조성을 하는데 제가 기부할 것입니다.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피말리는 2박 3일 동안의 합숙 면접. 그렇지만 지원자 40%는 이 은행에 입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여성 마술사가 아닙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24살 박용도 씨. 6개월째 이 학원에서 마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훅 불고 빨리 올리셔야 돼요. 먼저 올리세요. 먼저 올리시고 그리고 보여주세요. 그렇다고 마술사로 취직할 생각은 아닙니다. 취업 면접에서 단번에 시선을 끌 수 있는 자신만의 장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면접관님의 반지와 제가 가지고 있는 반지를 하나로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술이란 게 뭐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는 거를 불가능한 거를 이제 가능하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강하게 인상을 남길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반인 이용 씨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한 식자재 유통기업에 인턴 사원을 마치고 정식 채용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정말 취직이 너무 어려운데 그거를 같은 시기가 아니라 벌써 한 학기 전에 먼저 그 취업 시장을 뚫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부럽죠. 이 씨의 취업 성공에는 남다른 노력이 뒤따랐습니다. 전공은 경제학이지만 틈틈이 요리 학원에 다니면서 음식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기업에 입사하는 만큼
다른 지원자들과는 다른 특기를 개발한 노력이 취업 성공의 비결이 됐습니다. 이제 새우 까나페 정도는 쉽게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토익이나 학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모자란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뭐 관심 많이 가졌던 거 이게 유효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엔 이 씨 같은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7살 박모 씨는 방 안에선 그냥 누워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냥 쉬는 시간이 벌써 수개월이나 지났습니다. 1년 넘게 일했던 회사가 최근에 경제 위기로 부도나면서 실직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좀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뭐 남들이 보기에는 노는 건지 몰라도요. 일단 쉬는 거죠. 그렇다고 취업 의지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에 나가 영어와 자격증 공부도 해봅니다. 그러나 날로 치열해지는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불안감을 씻을 수 없습니다. 는 이제 먹어가고 있고요. 제자리일까봐 걱정되죠. 나 스스로가 좀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게 자신감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15세에서 34세 전체 인구 가운데 청년 무업자로 그냥 쉬고 있는 사람은 지난 2004년부터 급증해 지난해까지 95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계층을 뜻하는 신조어 니트족. 취업 경쟁에서 밀려나 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합니다. 29살 이모 씨는 퀵서비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막노동과 이삿짐 센터에서 일해오다 지난해에는 해고까지 당했습니다. 이 씨는 무직 상태로 있으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적도 있습니다. 주먹에 이 손 크기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양인데 그걸 먹었어요. 그 다음날 9시인가 그렇게 일어났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생각은 안 하기로 했어요. 이 씨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현실에서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절망적이었어요. 막 집이 너무 지루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심하고 하루하루가 시간이 안 가고. 이 씨가 한 달에 버는 돈은 150만 원 정도. 기름값, 밥값을 제하면 100만 원 정도를 손에 집니다. 장가도 안 갔지만 장가 가도 또 걱정일 것 같고요. 또 직업이 없으니까 이거 뭐 킥서비스 하는 것도 언제 다치면 또 일 못 할지도 모르니까. 실직하거나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는 20, 30대들의 모임. 가끔 만나 안부도 묻고 취업 정보도 공유합니다. 회비는 3,000원. 가격이 저렴한 대학가 음식점을 자주 이용합니다. 백수들이니까 일단 부모님 사정이 넉넉지가 않아서 회비를 또 높게 잡으면 또 안 옵니다. 예, 결혼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또 아르바이트로 먹고 산다 그러면 어떤 여자가 오겠습니까? 소리 없는 취업 전쟁에 대학가의 낭만은 예전에 사라졌다고들 합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20대들은 삶의 의욕까지 잃어가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불안과 취업 대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20대들은 희망과 절망 그 어디쯤에 서 있습니다.